안녕하십니까, 김봉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가업승계 플랜입니다. 자, 가업승계, 이 창업 1세대가 최근 들어서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가업승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세법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업승계의 필요성. 가업승계라고 하면 역시 영속성과 지속성장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 된 그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원활한 가업승계가 제도적으로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문제가 가업승계가 아직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계자를 선정하고 교육해서 기업의 경영권 내지는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승계를 해 나가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과세 문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요, 일반적인 상속 증여, 그리고 주식 양도, 증자 감자, 그 다음에 합병 분할, 양수도와 같은 특수 형태의 사업 승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상속 증여,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상속 증여입니다. 가업 승계, 지분 분산, 즉 언제 이 주식을 증여를 할까? 어떤 시점이 가장 적절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금 출처 준비. 이 큰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관련된 세금 관련해서 이 자금 출처 준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증여로 추징되지 않게끔 하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합병 분할이라든가 증자 감자와 같은 특수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상속 증여 이 부분과 이제 주식 양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속 증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녀한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입니다. 주식 가치는요, 해마다 평가를 해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주식 가치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쌀 때 옮기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함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어떤 주식 평가액의 추이를 보고 적절한 증여 시기를 결정하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낼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증빙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기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양도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식 간에 실제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경우가 정서상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양도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사실상의 어떤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양도 양수를 하려면 시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 가액을 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떤 특수한 형태라든가 증자 감자 활용은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요 시간에는 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업승계 전략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현황 파악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 네. 그리고 이 세법에서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또 이 증여에 대한 조세 특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한테 이제 가업승계 주식을 줬을 경우에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만 적용한다는 그 조세 특례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공제를 받고 조세 특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 예상 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그런 자금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국은 내 재산이 이제 침해되거나 그런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대비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조사해온 통계를 보면은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절반이 넘는 분들이 결국은 세금이다. 결국은 세금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든가, 자녀가 승계할 의사가 전혀 없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부차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세금이 아니겠는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30억이 넘는 구간에서는요, 과세표준 30억이 넘는 구간에서는 50%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을 제외한 이렇게 뭐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이렇게 세금으로 과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분을 미리 사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식가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주식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승계 비용도 산출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준비가 될 텐데, 이 주식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면은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는 이런 흐름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 주식이 있는데 만약 이 주식에 시가가 존재하느냐, 그렇다면 시가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비상장법인 주식은 거래가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라는 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로 하겠다. 이제 그 방법은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볼 텐데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일반적인 법인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주당 순손익 가치와 주당 순자산 가치를 3대2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다. 그러면은 거꾸로 순손익에다가는 2, 순자산에다가는 3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주식을 평가했는데 최저주주더라, 그렇게 되면 할증과세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 말까지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평가 과정을 보도록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봅니까? 회사가 창출하는 순손익에 대한 가치, 그리고 평가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을 해줍니다.
따라서 요 산식만 보면은 주식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순손익가치가 같은 비율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있는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면 순손익가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 그럼 과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승계를 하기 위해서 주식 평가액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한의 이전 비용을 들이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 평가 포인트인데요. 첫째, 감가상각을 적용해보자. 두 번째, 부실채권을 정리하자. 세 번째, 퇴직금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활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세법상 이 감가상각은 세법에 이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 목적상 감가상각을 안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특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을 빨리 마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신청에 의해서 이 상각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적립 털어버리는 방법. 세 번째, 퇴직금을 이제 활용을 해서 대표이사 퇴직 시에 퇴직금을 비용 처리함으로 해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걸 기준으로 해서 승계를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보다 확실히 이전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업상속공제. 이거는 이제 세법에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20년 이상 영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억까지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3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 100억. 15년 이상 유지했다. 150억. 20년 이상 300억. 이 정도로 이 가업상속공제를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세금 차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업상속공제는요, 최소한 우리 아버지가 하던 회사가 가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10년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회사를 가업승계한다? 세법에서는요, 10년도 안 한 회사는 이건 가업이 아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규정을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0년 이상. 네. 그리고, 공제를 이제 해주는데, 제가 아까 20년 이상 했으면 3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100%를 공제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 법인 사업자의 그 주식 비율 중에 70%를 100억, 150억, 300억 한도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칫 오해하시면 우리 회사는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3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전부 다 공제를 받고 세금을 안 낼 수 있겠구나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제는 70%를 요거는 이제 한도 개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액의 이제 세금을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쉽게는 안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이 많이 있는데 잠깐 하나씩 보시면은 자, 요건입니다. 현재 대표
우리 아버지는 가업 영위 기간 동안 60% 이상 또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중에 최근 8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을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지분이 50%가 넘는 최대 주주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사업을 물려받을 그 후계자입니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너무 어리면 안 되겠죠. 네. 자, 2년 전부터 가업 승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려운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계자는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뭐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유고를 하셨다. 자녀는 미처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해서 아버지는 20년 이상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는데 자녀는 다른 직장에 다니느라 미처 가업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리미리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상속인 한 명이 전부 상속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이 제도를 적용받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서로가 다 이 여러 자녀가 아버지 사업을 전부 다 물려받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 중에 한 명만 받아라. 그래야만 이런 공제를 해주겠는데 만약에 자녀가 뭐 둘, 셋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씩 나누어 주게 되면 이때는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한 명한테 재산을 전부 다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까지도 미리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민법에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줄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자녀들은 배제한 채 가업상속 공제를 받겠다고 한 명한테만 몰아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가족 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시고 난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6개월 안에 임원을 취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 취임하고 나서 2년 이내에는 대표이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만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사후관리는 더 까다롭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자산을 일부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제를 받고 나서 후계자가 그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가업으로 해오던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이 안 돼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상속인의 지분을 팔아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에 상속 후에 10년 동안 고용까지도 이렇게 유지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사후관리 요건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 가업상속공제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업상속공제는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다 가능한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뺀 것만큼만 공제를 해주겠다. 즉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가업상속 공제를 해줌에 있어서
가업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만 해주고 사업하고 무관한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무관자산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요,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안 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든가 어떤 과다 보유 현금, 구체적으로는 직전 5개년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것도 이제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증여에 대한 조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조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첫째로 보실 거는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조세 특례입니다. 아까 제가 가업상속공제를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는 상속했을 때,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요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조세 특례는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실 때, 사업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미리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10년 이상 경영해야 되고, 아버지가 60세 이상 돼야 되고요, 과점주주가 돼야 되고, 또 후계자는 18세 이상 돼야 되고, 거주자여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해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아버지한테 주식을 증여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게 되고 최대주주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 30억을 한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10%의 단일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일반적인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조세 특례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를 받게 되면은요, 똑같이 30억을 받았을 경우에 일반 증여세는 4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은 공제는 해주고 10%의 단일세율로만 적용하는 거니까 일반 증여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요, 가업승계가 아니라 이번엔 창업자금입니다. 요건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창업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창업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면 이때에도 역시 5억 원을 공제하고 30억, 최대 30억까지 해서 10%의 세율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은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의하실 거는, 어떤 자녀에 대해서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조세 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를 과연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안에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과거에 받았던 증여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다 합산되게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특례라든가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10년이 설사 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이 개시가 되면 무조건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이제 창업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원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개인 사업은 소득세가 해당이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서울을 포함한 서울 인근에 이제 위성 도시를 말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지역 외에, 주로 이제 지방이 되겠죠. 그러면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4년 동안 법인세의 절반 감면해준다. 이런 법인세 감면도 있고요. 취등록세도 4년 안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재산세, 인지세 이런 부분도 전액 면제 내지는 절반 감면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업등계 예상 비용의 이제 사례입니다. 요 아마 신문 기사는 약간 오래된 거긴 한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심으로 해서 재산을 평가해 봤더니 그 재산가액이 약 한 200억이 나오더라. 계략적으로 계산하면은 30억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세금이 나온다고 치면은요. 이 중에서 이게 상속세에 대한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상속인들은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 세금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갖다가 바로 그냥 세금으로 내는 이 물납을 통해서 어떻게 맞췄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70억 이자에 대해서 월 이자만 한 4천만 원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 회사를 이제 닫았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회사 갑작스럽게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되면은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상속 재산이 부동산, 금융재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 평가액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은 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을 가져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두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출처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세금 전략 가이드라는 책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세무서에 재고가 남아 있으면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니까 혹시 활동하시다가 주위 세무서가 보이면 한번 들어가셔서 혹시 이런 책이 있는지 굉장히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번씩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세청에서도 이런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의 그 상속세 리스크 대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을 이전할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세금적인 측면 외에 저희가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눌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것이냐,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면 많은 부분이 이 가족 간에 다툼이나 이제 분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는 유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재산을 땅은 큰아들한테, 건물은 작은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유언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유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보고요. 아무튼 유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유언장 쓰는 어떤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유언장을 미리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장이 없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상속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갖다 놓고서 이건 첫째, 이건 둘째, 이건 셋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가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협의 분할마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엔 할 수 없이 법대로 가야 됩니다. 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요,
이 법정 상속 지분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 네. 자녀들은 출가를 했던 안 했던 뭐 아들이건 딸이건 똑같이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는요, 자녀들에 비해서 1.5배 정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지분을 법에 정해져 놨습니다. 참고로요, 주의하실 거는 이 상속 재산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 이 유언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유언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한테는 전혀 그 아버지 재산에 대한 몫이 돌아가지 않고 뭐 이뻐하는 자녀한테만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최소한 내가 받지는 못한다고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안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에 받을 수 있는 몫은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1인한테 가업을 전부 다 물려줘야 되는데, 이럴 때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류분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다른 자녀는 가업을 승계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아버지는 반드시 이런 유류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꼭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아까 그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유언은 일반적으로 이 자필증서로 해야 됩니다. 어떤 작성 일자라든가 주소, 성명, 그리고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되고요. 네. 방식이 자필증서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써준다든가 대필이라 그러죠.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타작이나 컴퓨터나 어떤 복사, 이렇게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녹음에 의한 방식, 그리고 뭐 공정증서, 비밀증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자필증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다른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직접 유언장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유언장 쓸 때 생각하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다시 그냥 반복해서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 준비의 원칙입니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자. 사전 증여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속세 제한 마련. 아까 신문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상속세, 즉 세금을 낼 어떤 유동성이나 돈이 없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속세 납부 제한 마련하기 위한 뭐 종신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권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이 승계 관련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다른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승계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회사만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채무까지도 같이 합산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는 승계 준비를 착실하게 하셔야겠다. 그리고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증여 시기를 적절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자금 출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회사를 이제 뭐 팔거나 어떻게 그냥 청산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희는 승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속 전략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결국은 상속 전략 실행을 할 때
최종적인 목적은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절감의 목적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는 하락이 되면 좋겠고,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면 좋겠고요. 미리 재원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 이제 금융상품으로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어떤 단체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단체 환급후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납입하는 대로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일시에 준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금이라든가 어떤 유고시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연금이나 종신 같은 보험은 개인 명의로 준비하셔도 좋고, 또 저희들이 흔히 CEO 플랜이라고 하는 법인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걸 준비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에 어떤 급여 인상 내지는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승계가 잘 안 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청산을 고려한다면은요, 청산에 따른 이제 법인세와 청산 배당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적인 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청산을 하게 되면은요, 청산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녀 재산에서 내가 최초에 법인을 설립할 때 냈던 자본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법인세로 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이제 지분율대로 배당을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에는 이 자녀 재산에서 내가 최초에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빼고 나서 그 남은 금액에 이제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이렇게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세부담이 굉장히 많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가업승계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